6월 달에 MSCI 지수 네. 이렇게 편입을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달 되면은 공매도 제도가 분량이 이제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800 종목에서 600 종목 그렇게 공매도 종목이 대폭 늘어나겠죠. 개인들도 차라리 공매도를 좀 배워와 가지고 해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배진한 경제TV의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로 공매도 책 내신 실전 공매도의 저자 대이짱이라고 불리시고 있고 20년 동안 전업 투자자로 생활하고 있고 현재는 개인 투자자로서 드물게 공매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대이짱 아카데미를 밴드를 운영하면서 개인 투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적이 상당히 화려하시던데 2009년도 하나증권 스마트리그 투자 수익률 2위, 하나증권 드림리그 투자 수익률 2위, 2010년도 하나증권 아시아경제신문 주최 AI 고수실전 투자자 대회 2위, 2011년도 아시아경제신문 주최 왕중환전 2위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저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이짱이라고 합니다. 네. 개인으로 좀 드물게 저는 공매도 전략을 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일단 저자님께서 주식 투자 전에 나의 투자법을 꼭 먼저 점검해야 된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나의 투자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먼저 짚어야 하는지. 보통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투자만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투자할 때는 이런 정도를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자산에 비해서 과도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내 자산의 한 30% 정도를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1년에 수익률을 자기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네. 그런 목표를 정해야만 내가 우량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배당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익률이 좀 많이 잡는다 하면은 테마주를 할 것인가, 그렇게 전략을 짤 수 있는데 그런 전략 없이 무작정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테마주 했다가 잡주도 했다가 고평가 주식 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계좌가 항상 마이너스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은 유로 리딩 해서 유로 리딩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은 손실이 날 수 있는데 손절폭을 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경우 반토막 심지어 뭐 60%, 70%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도 하나의 기법이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 목표에 오면은 손절해야 된다. 저는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한 15% 정도가 손절 마지막 노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폭을 확실히 잡고 15% 되면은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손절을 안 하니까 이렇게 지수가 폭락이 나오고 좋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몰려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절은 반드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테마주는 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된다. 또 그렇죠. 네. 너무 단기간에 상승한 주식, 즉 3배, 10배 이렇게 상승한 종목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개인 투자자들 만나보면은 종목을 30개, 심지어 80종목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최소 한 5종목에서 10종목 이내에만 투자해야 된다. 이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렇죠. 진짜 제 주변에도 뭐 주식 뭐 100종목 들고 전부 마이너스 100종목 뭔지도 모르면서 들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자님만의 또 투자 신념과 또 방법이 있다면?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원칙과 방법을 정해놓고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도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신념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지를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자님은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어떤 정도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20년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하면서 못지않게는 약간 손실이 났지만은 월 평균 5천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예, 지금은 뭐 그 이상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지금 더 고수되고 금액도 더 커졌을 거고. 예, 예. 야, 이 꾸준히 이게 월 손실 나는 거 없이 거의 5천만 원씩 된다는 게 그게 저는 월 단위로 손실 난 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와, 저는 월 단위로 손실이 엄청 많은데 영인으로 꾸준히 수익을 냈지만 월 단위로 이게 진짜 이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하락장에서도 되고 예, 상승장에서도. 맞습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죠. 야, 이게 진짜 오히려 하락장에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그러네요. 예. 야, 이거 진짜 필히 이거 배워야 되겠네. 하여튼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여자님이 투자 신념 및 또 이 중요한데 신념이랑 또 어떤 투자 방법이 어떤지. 자, 저는 주식을 한 20년 동안 하면서 저 나름대로 방법과 생각을 정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정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첫째는 저는 미수 신용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네. 예. 제가 초창기 때는 이렇게 미수도 해보고 신용도 해보고 했는데 미수를 해가지고 뭐 깡통 가까지 간 적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절대로 미수와 신용을 사용했을 때는 결과가 안 좋더라. 자, 여러분들도 미수와 신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이하 종목은 단타는 하지만은 절대 중단기 매매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패라든지 악재가 노는 종목들은 시총이 2천억 이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주식하면서도 상패를 한 번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배 대표님은 좀 상패 경험 있습니까? 저는 다 2번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패는 그냥 깡통이 되는 거니까 네. 절대 당하면 안 되니까 예. 특히 정거가 뭐 100% 시총이 뭐 300, 500, 1000 액면가 미만 자, 이런 거는 절대 중단기 매매는 안 한다. 네네. 제 원칙입니다. 네. 세 번째는 한 종목에 거의 몰빵 큰 비중을 베팅을 안 한다. 그거는 제가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러는데 과한 욕심에 투자 금액을 많이 올렸을 때는 결과가 확실히 안 좋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종목을 분산시킨다. 그 위험을 분산한다는 뜻이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될 수 있으면 종목을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중단기 그렇게 저는 단기 중기도 하시나 봐요. 네, 합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6개월 뭐 1년 이렇게 합니다. 저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실적과 무관하게 뭐 2배, 3배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절대 중단기는 안 합니다. 단타하지만은 오히려 저는 공매도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맞네요. 그래서 단기간에 석 달 만에 5배, 6배 이런 오른 종목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종목을 홀딩을 하고 중단기를 할 때는 항상 실적이 하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재무제표를 보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 그 다음에 매출도 증가하는 외에는 중단기를 매매 안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트레이드를 하시면. 왜냐하면은 이렇게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은 지수가 하락할 때 너무 많이 빠집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하락폭이 작고 지수가 다시 상승하면은 거의 회복하는데 그래서 꼭 실적을 철저하게 따지고 매매해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손절 안 할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저보고 손절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저는 손절 안 할 자리에 들어간다. 될 수 있으면은. 그러나 손절을 안 할 자리에 들어갔다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주식이 방향이 내 생각대로 반대로 가면은 저도 손절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 정도 이 정도에서는 무조건 자른다. 저도 자리면은 안 할 자리라고 생각했는데도 빠져버리면 예, 손절해야죠. 저도 손절을 안 했다면은 뭐 이 자리에 없고 깡통 몇 번 찾겠죠. 손절을 하니까 살아남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도 하나의 투자 기법이라 생각해야 되지 물려있다고 장기 보유는 안 된다. 손절을 이게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가요? 손절에도? 자,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탔는데 강주로 가고 있다. 그럼 바로 내려야죠. 그렇죠. 방향이 틀리면은. 네. 그래서 손절은 내 생각대로 방향이 틀어진다 하면은 저는 주로 21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21선이 주가보다 위에 이렇게 안착되면은 주가가 하락하면은 저는 거의 손절을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는 4가지는
섹터는 절대 장기 보유는 안 합니다. 중단기는 안 합니다. 네. 첫째, 바이오주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에서 너무 급등락이 빈하고 이런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사기가 많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 뭐 10배 폭등했다가 다시 되돌림이 본전 오는 경우 종목이 바이오주에서 그렇게 많이 납니다. 최근에 신라젠도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차트를 한번 몇 개 종목을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주에서 뭐 특허, 그 다음에 암 개발, 임상, 자, 이런 것이 성공한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다.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14만 원, 만 원짜리가 14만 원, 그럼 한 20배 갔겠죠. 와. 그래서 이런 주식 뭐 개발한다, 뭐 특허, 임상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도 성공하기 힘든데 중소기업이 성공하기 확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이런 주는 절대 저는 홀딩 안 한다, 중단이 안 한다, 어떤 경우도 안 한다. 그다음에 이런 종목도 역시 보면은 원위치 됐네. 예, 만 원짜리가 이렇게 오르고 거의 원위치 한다. 그래서 여기에 물리면 답이 없는 거죠. 네네. 예, 여기에 물리면은 요 구간에 물리면은 답이 없다. 여러분 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말이 많았던 박셀바이오 한번 봅시다. 이런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만 원짜리가 27만 원, 29만 원 가고 다시 만 원 찾아오잖아요. 그죠? 예, 물리면 답이 없잖아요. 신라젠도 뭐 그런 경우 있고, 이런 거 한탕이 아니고 이런 종목 안 하는 게 맞다. 너무 이렇게 바이오주는 이런 종목이 제가 몇 개만 찾았지만 사실은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이오주는 절대 급등한 종목은 쳐다도 안 본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 말이 많잖아요. 게임주. 저는 게임주 세트도 안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게임주를 해보니까 급등락이 너무 심하고 이게 빵뽕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애니빵. 애니빵 뭐 이런 게임주도 처음에 딱 만들어지면 그게 잘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은 회사 임원이나 거의 가까운 사람들이 알고 내가 사고 싶으면은 주가는 저 올라와 있고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유행에 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그 회사를 잘 아는 사람들만 알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개인들이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게임주는 급등당 심해서 안 한다. 지금도 요즘 위메이드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하라고 있잖아요. 저는 게임주 섹터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게임주 섹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섹터가 있는데 엔터주는 또 안 합니다. 엔터주도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렇더라고. 뭐 거기 유명한 가수가 뭐 이렇게 마약하면은 또 폭락하기도 하고 기생충 하나 영화가 잘 되면은 폭등했다가 폭락하기도 하고 연습곡 하나가 잘 되면은 올랐다 내렸다 기복이 너무 심한 거죠. 그리고 우리 가수가 계속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잘 하다가도 또 못하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엔터주는 안 한다. 20년 동안 해보면서 저도 많이 손실 나는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데 신규 등록주는 안 한다. 1년 미만 신규 등록주는 안 한다. 왜냐하면 신규 등록을 할 때 대부분이 고평가돼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행주는 상관없는데 약간 중소형주들은 약간 뭐 로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고평가되고 실적을 보면은 계속 하락으로 보는 게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인데 작년에 4월 달에 이렇게 등록한 겁니다. 제가 몇 개만 골랐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된다. 신규주들은 처음에 고평가 시키고 주로 하락하고 이제 1년 후에 제자리를 찾는 것이지 1년 전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다고 다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보니까 10종목에서 한 8종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반은 투자자들은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네네. 저도 공감 똑같습니다. 신규주는 역사가 없고 또 그때 실적을 그 전에 다 내버리니까. 이삭 엔지니어링 주식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1년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해성 이렇게. 거지 이런 식으로 된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되니까 절대로 싸다고 공모가보다 싸다. 그 이유는 회사에 등록할 때 고평가되고
그다음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6개월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풀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기서 절대 그런다. 다시 요약하면은 저는 섹터는 바이오주 안 하고 그다음에 게임주 안 하고 그다음에 엔터주 안 한다. 신규 등록주 1년 미만은 저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게임 투자자들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한번 참고해서 매매에 도움을 좀 이렇게 참고되겠죠. 세자님의 또 투자 신념 비법을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게 공매도인데 이 공매도의 장점과 또 공매도의 종류가 있는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 공매도를 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 나고 오르면 손실 나는 겁니다. 단지 이제 순서가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뒤로 하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꼭 내가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공매도를 공부를 하면은 주식 실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어떤 주식이 고평가됐을 때 그 종목을 거품을 제거해서 실제 가치에 수렴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했는데 만약에 공매도가 됐다 하면은 이렇게 안 되겠죠. 자, 이때 산 사람 개인들은 피해가 막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을 실제 가치에 수렴하게 한다.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언급했지만은 박셀 같은 경우도 이런 게도 만약에 공매도가 되었다 하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고평가된 종목을 산 게임 투자자들한테는 큰 피해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공매도의 하나 장점은 자, 이렇게 고평가된 주식을 실제 가치에, 내재 가치에 수렴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근데 단점은 뭐가 있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어떤 종목을 공매도 쳤다. 어떤 세력들이 그 회사의 그 나쁜 누머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자,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가가 하락할 때, 지수가 하락할 때 조금 더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단점은. 이 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일부러 또 하는 특정 세력이 있나 보네요. 이렇게 공매도를 쳐놓고 기사를 나 억제를 내버려서.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공매도도 하나의 투자 기법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있다 봐야죠. 그 매도 리포트를 내거나 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공매도에는 종류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자, 지금 개인이 할 수 있는 공매도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주라는 걸 할 수 있고, 자, 하나는 더 CFD 계좌를 할 수 있고, 자, 하나는 주식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코로나 전에는 약 그 대주를 할 수 있는 종목이 600개, 한 800개 정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공매도가 중단되고 재개되면서 현재는 350 종목, 거래소 200개, 코스닥 150 종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FD 우리 배 대표님도 CFD 계좌는 있죠? 네, 있습니다. 자, CFD 계좌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CFD로 할 수 있는 종목이 한 2,000개. 자, 지금은 대주와 같이 350 종목. 350 종목은 거의 다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예. 그리고 이제 주식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선물은 현재 140 종목. 대형주 위주로 보험회사 5개, 건설회사 5개, 그다음에 뭐 자동차 섹터, 이런 식으로 5개, 뭐 5개, 건설회사 5개, 이렇게 화학업종 5개. 대표적인 업종을 한 140 종목을 등록해 놓고 이거는 이제 월물을 갈아타야 되고 수수료가 좀 싼 게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매매할 때는 1억에 대주는 CFD 계좌는 한 4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데 주식 선물은 10,000원 정도 나가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는 게 장점이 있고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월물을 갈아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이 또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세 가지 다 약간 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고 현재는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매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금융 이게 하려니까
금융 무슨 교육원인가 뭐 해서 한 시간 이거 몇 시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몇 시간서 받고 예. 또 주식 선물 같은 거는 모의 투자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자, 그런 것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예. 정거사 문의하면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네, 네. 여기에 대주매매랑 네. CFD랑 제자님 어떤 걸 주로 활용하십니까? 이렇게 어느 게 자, 좀 유리한 게 CFD가 100번 많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종목 수가 대주는 10,000주를 하면은 CFD는 한 10만 주 이렇게 물량이 있습니다. 물량이 예. 이게 특히 나도 물량이 대주해보려고 하니까 물량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더라고. 자, 그럴 때는 특히 개인들은 잘 이렇게 못 구하겠더라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종목을 다른 사람이 먼저 했다든지 아니면 또 급등락이 심하면은 증권사에서 CFD 계좌 주문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딱 막습니다. 급등락이 나오면? 예, 예를 들면 15%, 20% 이렇게 오르면. 그러면 막아버려요? 그러면 좀 못하네. 못하죠, 예.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이제 못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두드려 보는 거죠. 나올 때까지. 그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물량이 탁 놓을 때가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물량이 예를 들면 특정 그게 예를 들면 증권사나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또 틀려지지 않는가요? 옛날에는 증권사에 6개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개인들한테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쫙 하다 보니까 공매도를 하라고 한 20개의 증권사를 지금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대주는 이제 90일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근데 그걸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연장을 하면은 무한대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대주라는 게 어차피 이게 원래 누군가가 이제 나는 이제 이걸 이자를 받고 또 빌려주는 거잖아요. 예. 자, 증권사가 연기금이라든지 개인한테 빌려서 저한테 주면서 이자는 이제 연 2.64% 정도를 받고 그래서 수수료가 조금 비쌉니다. 0.2 정도를 우리가 매매할 때 수수료를 내고 하는 거죠. 0.4 정도가 그것도 정말 걸로 또 이자율이 다 틀리던데. 자, 삼성전자는 한 2.6%, 조금 중소형주는 4% 이렇게 연 4% 맞습니다. 예. 연 4%. 수익이 난다면은 그 정도 부담은 충분하죠. 그러네요. 이제 주고 이제 왜냐면 확실하니까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만주를 내가 빌려줬어요. 내가 급하게 나는 내가 해야 되겠어. 다시 돌려도. 그래서 만주를 다시 내가 상환을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안주밖에 없는데 만주를 상환 내가 밖에 없는 게 그걸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제 급하게 팔아야 되겠어. 상환을 또 그럴 때는 이게 증권사에서 어떻게 물량을 제가 이제 공매도 쳤을 때 상환할 때 그냥 클릭하고 상환하면 되는 거죠. 아니 이제 반대로 내가 빌려준 사람. 보통 빌려올 때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연기금이나 이렇게 어떤 신이나 이런 데서 제가 빌려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조금 빌리는 것은 예를 들면 개인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한 방에 다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아니죠. 만약에 안주 같으면 뭐 한 5,000주 정도는 이렇게 해준다 이런 뜻이나 혹시 만약에 이 사람이 팔지 모르니까. 이제 분배 방식은 그냥 우선순위로 먼저 주문 넣는 사람한테 다 분배해 줍니다. 분배해주고. 아니, 저는 이제 돈을 또 이렇게 대주를 빌려준 적은 있거든요, 많이. 빌려줬는데, 때로 이자 받다가, 나쁠 때는 그냥 회수를 해버려요. 그러다가 또 빠진다든 이럴 때. 그럼 이제 여러 사람이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 배 대표님이 회수한다 하더라도 증권사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돌리도록은 안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재 또 공매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선진국에서 공매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폐지가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공매도에 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럼 폐지가 할 수 없다 하면은 우리 개인들도 차라리 공매도를 배워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그냥 당당히 맞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6월 달에 MSCI 지수 이렇게 편입을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달 되면은 공매도 제도가 물량이 이제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800종목에서 600종목. CFD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매도 종목이 대폭 늘어나겠죠. 그래서 개인들도 차라리 공매도를 좀 배워와가지고 해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MSCI가 사실 편입되려면은 이게 무슨 공매도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3월 달에 지금 뉴스 보면은 3월 달 전으로 네. 선거 끝나고 나면은 공매도로 푼다. 그렇죠. 근데 MSCI 편입되면 사실 유지한 게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예, 들어오니까.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음. 뭐 지수가 4,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는 맞아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내가 금융 시스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SCI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예, 저번에 한번 네. 배 대표님 말씀하던데 네네. 1.6% 정도가 선진국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MSCI 지수가 편입되면은 한 4%, 6%?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대형주에서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봐야죠.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한 것도 보고 계셨네요. 현재 다른 나라의 공매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선진국은 한 35%에서 40% 개인이 공매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5%. 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매도도 하나의 기법으로 대중화되어 있는 거죠. 와.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 전에는 한 1% 정도였어. 지금 조금 늘어서 한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배워서 저는 불로선이라 보는데, 개인들도 배우면은 충분히 기관이나 외국인 대항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받던 이 보유기간이 개선되었나요? 옛날에는 한 60일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네네. 내가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중단기로 공매도를 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제일 개인들이 주장했던 그 하나가 기관과 외국인 같이 기간을 늘려달라는 주문이었는데 지금은 거기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는 90일 정도 그 다음에 내가 연기를 신청하면은 계속 연기가 되는 거죠. 2번, 3번 하니까 거의 무한대로 보유하고 된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부분은 해결됐다.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길게 보고 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해도 된다는 뜻이죠.